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1월 ITQ 엑셀 1교시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을 실행하고 나면 저장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아이콘을 두 번을 눌러서 시트를 총 3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모든 시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A열의 열너비는 1로 해주고 열너비를 1로 바꿔주고 확인. 그 다음에 A열 바로 왼쪽에 있는 모든 셀을 선택을 해서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3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제3 작업, 그 다음에 시트 2는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으로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1 작업에 입력할 준비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1, 2, 3행을 선택을 해서 행 높이는 약간 높여줍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제목은 도형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수강 신청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는데, 서식은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검정이고 채우기는 노랑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도형으로 가서, 자, 여기서 대각선 모양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리고 나면 바로 위에 도형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수강 신청 현황이라고 적고, 자, 그 다음에 도형을 한번 다시 클릭을 하고, 그래서 홈 메뉴에 가서 글꼴은 굴림이고 크기는 24, 그 다음에 글꼴 색은 검정이고, 그 다음에 굵게, 자, 채우기는 노랑을 적용을 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자, 조금 더 느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옆에 있는 빈 셀에다가 여기다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4줄 4칸을 선택을 해서, 자,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고 5줄인가요? 네, 줄이 너무 많네요. 네, 4줄 4칸, 뭐 3줄 4칸 하셔도 되고 4줄 4칸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병합, 다시 여기 3개만 병합을 하고 채우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다가 확 하고 Alt 누르고 엔터 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담당 팀장 센터장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 확인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으니 확인이 있는 열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칸을 좁혀주고 나서 여기를 복사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여기 그림을 선택을 해줍니다. 위치는 대충 위에 갖다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원본을 삭제하라고 하니 원본을 선택을 해서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B4셀에서부터 글을 쭉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료 입력이 끝나고 나면 B13에서 D13, B14에서 D14, F13에서 F14, G13에서 I13을 선택을 해서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료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은 결자가 겹쳐지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4에서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라고 합니다. B4에서 J4, 그 다음에 G14, I14를 선택을 해서 채우기에서 주황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강좌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자, H14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본은 C5에서 C12까지를 선택을 한 다음, 네, 확인을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서 소통 스피치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셀 서식은 G5에서 G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라고 하는데, 자, G5에서 G12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는 천 단위가 안 나오니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서 0을 선택하셔도 되고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뒤에다가 명이라고 적고 엔터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지금 위에 보면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쭉 선택을 해서 홈 메뉴에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수광류는 천 단위마다 콤마가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 쉼표를 눌러줍니다.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고요. 자, H5에서 H12까지는 수강료로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수강료로 이름 정의하라고. 자, 그래서 선택을 하고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수강료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반드시 엔터를 쳐주셔야지만 등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B4에서부터 J14셀까지 선택을 해서, 자, 테두리에서는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고, 자, 테두리를 넣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B4에서 J4와 B13에서 J14까지 선택을 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눌러주고, F13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테두리에서 X 모양을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표 서식, 표 작성하는 거는 다 됐고요. 자,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문제인 조건부 서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B5에서부터 J12까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세규칙에서,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다가 는 해서 신청 인원이 하니까 신청 인원이 나오는 첫 셀을 찍고 F4를 두 번 눌러줘서
영어 앞에만 달러가 나오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100 이상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요게 신청 인원이 100 이상인이라는 조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꼴을 파랑 굵게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서식 단추를 눌러서 네, 글꼴의 색은 파랑으로, 그 다음에 굵게 선택을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다시 확인을 하면 이렇게 파랑으로 굵게 나와지죠. 자, 이렇게 한 다음 B열에서부터 H열까지 선택을 해서 영어와 영어 사이에 마우스 가져가서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었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너비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 도형 크기를 대충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네, 여기는 조금 더 느려줄까요? 네. 이렇게 느리셔가지고 네, 도형하고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3 작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자, 제3 작업에서는 부분 합이 나왔고요. 자, 제1 작업의 B4에서부터 H12까지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3 작업의 B2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부분 합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했는데, 정렬을 할 때는 전체 개수가 있는 항목의 제목, 분류에 대해서 정렬을 할 거고, 여기 인문, 외국어, 생활이니까 가나다라의 역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표를 쭉 선택을 하고 나서 메뉴줄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정렬해서 분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인문, 외국어, 생활 스포츠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부분 합으로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정렬해 준 것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방금 정렬할 때 분류에 대해서 정렬을 했으니 여기 그룹할 항목도 분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항목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두 개는 체크를 먼저 풀어주시고, 문제에서 보니 강좌명의 개수화 하니까 함수는 개수고 여기서는 강좌명을 선택을 한 다음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 다시 부분 합으로 들어가서, 자, 그룹할 항목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고, 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주는데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좌명은 풀어주고 신청 인원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이제 풀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윤곽은 지우라고 하는데, 자, 윤곽선에 있는 그룹 해제에 있는 조그만 단추를 눌러 가지고 윤곽 지우기 눌러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열에서부터 H열까지 선택을 해서 영어와 영어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글자가 제대로 다 보여질 거고, 자, 마지막 그림과 맞추기 위해서 B2셀에서 H14셀까지 선택을 해서 여기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부분 합이 끝이 났죠. 자, 그 다음에 제2작업으로 가서, 자,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하니까 제1작업의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제2작업의 B2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B11에서 G11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후 인문교양 신청 인원 평균을 입력하고 하니까 B11에서 G11까지 선택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여기다가 인문교양 신청 인원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H11셀에는 인문교양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는 D 그래서 처음에는 B2셀에서부터 H10셀까지 다 선택을 하고 컴마 자,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까 신청 인원이라는 제목만 찍고 컴마 마지막으로 인문교양이라고 했으니까 분류가 인문교양인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하면 이렇게 평균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테두리를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교양 신청 인원의 평균이 85가 되려면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이때 H11셀을 선택을 먼저 해놓고 데이터 가상 분석에 있는 목표값 찾기를 실행을 하고 그래서 이 H11이 얼마가 되려면 85가 되려면 뭐를 바꿔보라고 했냐면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 스피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85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값 찾기는 다 구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를 할 건데 교육 대상이 성인이 아니면서 수강료가 5만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교육 대상하고 수강료가 필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대상, 그 다음에 수강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고 B14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성인이 아니면서는 요게 아니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성인이라고 적어주면 이게 성인이 아닌이란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옆에다가 또 수강료가 5만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크거나 같다 5만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요 조건에 해당하는 강좌명, 개강 날짜, 신청 인원, 수강료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좌명, 개강 일자, 개강 날짜, 신청 인원, 수강료 요 제목만 복사를 해서 B18셀에 붙여넣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필터할 준비는 다 됐고요. 자, B2에서부터 H10까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급 단추를 눌러서 자, 첫 번째 칸에다가는 첫 번째 표가 또 두 번째 칸에는 두 번째 표가 또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서 세 번째 칸에는 세 번째 표가 오도록 해서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B열에서 H열까지 선택을 해서 영어와 영어 사이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열 너비가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23년 11월 1교시 ITQ 엑셀 기출문제 1작업의 표서식과 2작업, 3작업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트와 계산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